조금 전에 했던 바로 그 불만족의 한 사례를 2-1-1이니까 사례를 드는데 그게 문예 사조라를 사로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문과나 문창과의 과목 중에서 역사 의식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문예 사조라는 과목이에요. 어, 예를 들어 낭만주의를 가르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걸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낭만주의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낭만주의가 왜 나왔고 왜 그게 낭만주의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교과 과정에 국한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왜 나오냐면 10년 주기 문단 세대 주도권 변화설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말 아주 흔하게 쓰는데 문단 세대를 뭐 60년대, 70년대 정치나 문단에서 이런 말 참 많이 쓰죠. 80년대. 그러니까 왜그 세대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왜 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이 그냥 80년대 정치권에도 쓰고 뭐 본고대 쓰는데 그게 그 주도권이 변화했다는 게 왜 변화했는지 그건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거의 원인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래서 새로운 사주에 등장하기 위해 신인에게 집중을 해요. 이게 잡지사들의 특징인데 잡지사들은 왜 신인이 필요한지 왜 신인이 중요한지는 모르고 여기서 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사주의 등장이 중요하고 왜 등장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개념은 없이 그냥 신인들에게 집중하고 신인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정치 쪽에서도 비슷하죠. 이선영 편 문예 사조사라는 책을 보면 정영기라는 그 교수는 낭만주의 문학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뭐 챕터에서 이상화를 한국적 낭만주의 대표 시인이라고 하는데 마광수는 상징주의 시의 전형 이상화의 나의 심실로에서 이상화가 상징주의의 사조를 그대로 시 속에 반영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세 분의 교수들은 전부 연세대학교 모두 근무하셨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연세대학교 내부에서도 없었다는 거죠. 역사의식 없는 창작교육의 폐해는 역사의식이 없는 창작교육이 연세대학교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데인데도 문학에서는 굉장히 힘이 좋은 연세대학교 출신들의 문학적 수준은 되게 높죠. 연세대학교 출신들의 문인들의 글들은 다 믿을만 해요.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토론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안타깝죠. 여기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를 이끌어가면 좋을 텐데 한국 문학이 사상을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사상을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나 기교에 집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작품 어떤 문학상을 수상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어떤 기교 어떤 구절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 분석 이게 이 시가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정신을 반영을 하고 어떤 정신을 드높였고 어떤 정신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낭만주의면 낭만주의를 왜 열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상 작품들이 한국 문학에 있는데 수상 소감이라든가 또는 수상 평가 그런 것들도 현실 참 조심할게 제가 수상을 못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단지 그런 걸 하나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평가 또는 뭐 시인을 발탁할 때뭐 신춘문예 이런 곳에서도 이미지나 상식이나 그런 기교에만 설명을 하고 그런 기교가 뛰어나기 때문에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수상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이 어떤 한국 문학의 사상에 영향을 줬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의 부재가 이런 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예, 이거를 쓴 지는 여러 해 전인데 놀랍게도 아주 며칠 전에 조영남 씨가 마광수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어요. 마광수가 그 조금 전에 나온 그 사람이죠. 그분인데 윤동주로 박사기면서 32살에 교수가 됐고 나는 야한 저자가 좋다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즐거운 사라로 강의주기에 잡혀가서 매설이라고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직위 해제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 10년 사귄 아내하고 첫날 밤이 진짜 첫날 밤이었다는 거죠. 그게 순수했다는 거죠. 순진하고.
근데 나중에 이 정지용 이상 등을 꺼리고 비판해서 꽁했던 동료들이 재임용을 탈락을 시켰다. 이런 말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우연찮게 이걸 읽어서 그 부분만 다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신문에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음. 복직된 것까지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술 그런 그걸로 복직된 것이 좋았는데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소리예요. 연세대학 동료들이 교수 재임에 탈락했다는 거예요. 제일 친했던 사람들이. 네, 평소 알고 이렇게 해서 우울증으로 결국 자살하죠, 이 사람. 그래서 근데 조영남 씨가 가상의 대화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꺼리낌 없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그랬던 건 아니지 않을까.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걸 보면 연결이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이상화 문제도 거기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해사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낭만주의든지 상징주의든지 뭐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낭만주의인지 상징주의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의는 사실은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 과정에 관한 이런 작은 문제, 그거는 문제가 내에서 해결할 문제고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왜 낭만주의인가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건 역사의식의 문제고 이게 역사의식이 부재함으로써 한국 문화 전체가 부재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문학 자체의 힘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